목이 마르실 텐데 물은 한잔 하셨습니까? 아, 예. 예, 두 번째 그 블랙리스트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건데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예, 오늘 통쾌하게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 청사님, 니은 기억님. 이건 뭐, 예, 양재갈님, 목련아님, 아침을 여는 창님, 예, 정별이님, 홍달선님, 숲속의 영훈님, 스톤브레이크 TV님, 그리고 원병옥님, 이와이님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최미자님 오셨고요. 리와이님 오셨네요. 예, 이와이님, 언양의 이와이님, 그 집회, 이 서울역에서는 좀 뵌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내일 올라오실는지 모르겠네요. 김성배님, 광명동굴님, 아주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광명동굴님. 예, 제가 이루TV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재철님. 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어쨌든 내일 다행히 또 주말에 날씨가 좋아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던데 내일은 날씨가 많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죽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블랙리스트 관련 논평을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6급 이 김태우 수사관은 그 지난해 이인글 이 특감 반장의 지시로 이 공공기관 330곳의 그 고위 임원 가운데 친야권 성향 100여 명의 그 블랙리스트를 추려서 감찰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예. 이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연예인 블랙리스트는 솔직히 정당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예활동 기금을 지원받는 연예인들이 반정부 활동을 한다면은 연예활동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연예인 블랙리스트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칭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벙이는 기존 태전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자기 추종자로 갈아치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니 이런 정말 서죽인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 그 공업 이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이거 문재인이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 대역죄다라고는 추미애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이는 반헌법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 나라의 근간을 흔들 대역죄, 반헌법적. 이 정권의 실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소위 말단 6급 직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공공기관 임원을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6급은 국가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수석에 불과합니다. 윗선의 지시 없이 김태우 수사관이 단독으로 임원을 감찰할 수 있다고 보는 대한민국의 6급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아마도 배꼽 잡고 웃을 것입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의 정언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면은 과연 가려질까요? 이건 참 잔인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연일 때리면서 이것들은 몰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블랙리스트를 씌워서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기춘 실장을 깜빵에 넣었습니다. 이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정작 뒤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고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청와대 뒷산이 백악산 그리고 주산이 북악산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이 산을 통틀어서 뭐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죠. 드루킹 동원에서 대통령 자리 탈취하고 사찰하고 숨 쉬는 것 말고는 거짓말뿐인 이 주사파 끌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그 난리치던 김미아, 윤도현은 답해야겠죠. 김태우 수사관은 이 문서가 이인걸 반장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 왈, 우린 모르는 사실이다. 죄다 김태우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다. 이어서 검찰, 언론, 왈. 맞다. 김태우 혼자 벌린 일로 밝혀졌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한 종평의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작성한 공공기관 현황 파일을 공개하고 그 파일에 대해서 임기가 두세 달에 끝나는 사람 빼고는 친야당 성향 공기업 사장하고 감사를 다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이다 혹은 어디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서기 경력을 다 집어넣었다고 부언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660명의 공공기관장 정말 많기도 합니다. 이들과 감사 가운데 야권 성향의 인사 100여 명을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은 비사실 감찰한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면은 그만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러 다녔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권 성향 인사 100명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수사관은 압축을 했기 때문에 엑셀 파일에서 이 소팅만 하면, 이 소팅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라는 말이죠. 분류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용상 블랙리스트 맞다고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작성 이유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들의 조기 사퇴였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문건이 이인걸 반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인걸 반장이 창성동 별관, 요창동 위에 있는 거죠. 3층 그 특별 감찰관 사무실에서 특감 반원 전원을 소집하고 문건 작성을 이인걸 반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김태우 수사관이 이인걸 반장이 공공기관 감찰을 한다면서 전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뽑자 이렇게 코치까지 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엑셀 자료를 만들으라고도 적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김태우 수사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인걸 반장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관리 대상을 각 특감 반원별로
배분까지 해줬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를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랙리스트에 작성을 해서 완성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성본은 이인걸 반장을 통해 가지고 윗선까지 보고됐다는 게 지금 현재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바다이님, 1호 KTV님, 법과장님, 김옥수님. 2012년 MB정부 때 말이죠. 국무총리실사나 공직윤리 그 지원관실에 장진수라고 하는 주무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파장이 컸죠. 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육성 대화록을 언론에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의원 출마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 때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 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 볼펜 있으면 하나 좀 적어줘 보세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씨가 불법 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씨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장진수 주무관이 말이죠. 2017년 작년이죠. 작년 대선 때 이 장진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세상이 참 말세죠. 그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때 또 트위터에 글을 또 올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조국이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똑같이 트위터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씨 답변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불법 사찰은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소신의 변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이와이님, 도라지 모가 대추 영지 다려 먹습니다. 논평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리아이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정치인들의 이중인격은 항상 변함이 없군요. 좌파 정권은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이런 사이코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인격자들, 그저 권력에 취해서 동분서주하는 자들,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광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국민교육원장님, 이 대한민국에 포청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포청천 같은 청백리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출세라면 수단 방법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라도 짓밟고 기본 양심도 도대체 온데간데 없고 거짓으로 죄 없는 사람도 죄 만들어 잡아가지고 한평생 나라에 충성한 이재수 장군 수갑 채워서 그 인권은 철저히 말살하고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자자손손 저주의 그늘이 드리워질 텐데 압수수색 초록이 동색이라 국민들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문재인 씨, 지고지선한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가 부하들 검찰한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성난 여론을 물타기 하는 꼼수일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확실합니다. 일단 감상이 어떠신가요?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 그건 탄핵감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시가 됐나요? 부메랑이 됐어요. 압수수색은 하되 적당한 선에서 자료를 내줄 테니 탈탈 뒤지지는 말고 주는 거나 가지고 가서 적당히 매듭 지으라고 할 겁니까? 압수수색 나간 검찰이 내주는 것만 가지고 나갔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임의 제출을 받지 왜 시끄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구태여 내주는 보따리만 들고 나왔을까요? 어제 드루킹 김동호는 무능하고 신의 없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놔서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쪽 커넥션도 그렇게 여며서 끝내가듯 청와대 민간인 사찰권도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아넣는 걸로 간단히 끝을 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떠한 독재 정권에서도 직업 공무원은 그 직위가 유지되며 정권의 변동에도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 철학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기본을 우리 문재인 씨는 무참히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감반은 이들은 배분 받은 대로 감찰 활동을 해서 표상의 제일 그 우측에 이 보고 내용을 기재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건이 완성되고 나서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 보고도 했고 특감 반장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고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17년에 100% 민간인인 박용호라고 있습니다.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문건이 있었고 특별 감찰반장의 결재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됐다는 사실에 대해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문재인 씨는 설명해 줘야 합니다. 문재인 씨는 이명박 정부 때 총리실 불법 사찰 의혹과 지금 정부의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의혹은 어디가 닮았고 어디가 다르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그리고 지금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장 주무관과 김 수사관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이라도 지금 내놔야죠. 국민들의 선택은 잘 하라는 것이었는데 더 못하고 있으니 실망,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처럼 되거나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기는 하나 북에 의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공산주의식 통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통일이 되는 것일까요? 설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뻔히 보고도 우리식으로 통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북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독의 의회회담 같은 기적적인 상황을 바라는 겁니까? 꼭 무슨 개신 들린 것처럼 제정신 아닌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면 국민만 그리 되겠습니까? 지들은 일찌감치 해외 망명이라는 그런 티켓을 이미 받아놓은 건가요? 하긴 탄저병 백신도 청와대에 미리 확보해뒀다는데 그까지 티켓 몇 장쯤이야? 무섭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민주를 가장한 좌파 사회주의식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 북한처럼 되어갈 겁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을 눈 뜨고 봐야 합니다. 주적을 적이라 하지 않고 군이 대북 정찰과 군사훈련을 못하게 막고 기뢰와 전차방어 시설을 허물고 NLL을 무력화한 반역자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안보와 경제범죄에 대하여 탄핵을 100번에도 모자랄 일을 했는데도 강간한 이 햇불당은 야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고도 남을 일을 이게 탄핵 상황인지 의견을 말해라. 나경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정당이 무슨 야당입니까? 대통령 탄핵 때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앞장서서 성토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나경원 같은 인상은 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탄핵감인지 답해보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면은 얼버무리지 말고 점검법을 써야지. 따뜻한 사무실에서 고작 문재인은 답하라고 비판하면 끝인가? 즉시 아스팔트 거리 투쟁을 해야 되지. 이 개같은. 얼굴을 보세요. 아스팔트에 나올 여자인가. 좀 그런 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개그겠죠. 개그. 우리 같은 민초가 생각해도 탄핵감인데 문재인에게 답하라고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그런 신호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고 전투력을 발휘해야지.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겪고도 자기는 그저 그냥 이렇게 현 상태로 있으니까 괜찮다는 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온갖 치욕을 겪고 자살하던 사람, 아직도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자유대한 지키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알고 있나, 나경원? 그리고 이 문재인은 변호사 출신이면서도 한명숙 총리가 뇌물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받은 사건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했죠. 정치적 판결이라고. 정말 흐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불법 시위 사건도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문재인이 가서 취소시켰습니다. 이건 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계속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경제입니다. 나라 다 말아먹게 해놓고서, 이제서야 학대 경제 자문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한 그런 한심한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에게만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못하더니 이제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참석을 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저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 세금 투입해가지고 해결하려 하니까 기업 활동이 잘 돼야 뭐 근로자들 소득이 늘고 취업도 잘 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소득 주도 정책은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붕괴되는 길로 간다는 거 이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멍청한 이 정권 식충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KBS 뉴스에서 말이죠. 예. 이 기자 말이 꼭 그 청와대 대변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건 얼마나 자신감에 찬 행동인가 알고 보니 요청 자료 뒷구멍으로 줬더구만요. 이렇게 앵커가 크로징을 하고 있어요. 참, 알고 보니 요청 자료 뒷구멍으로 줬더구만요. 정말 참, 기가 차서 바로 다른 채널로 돌려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KBS 공영방송이 이런 방송을 해야 되니까 9시 시청률이 1%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방송 보지 말고 한전에 가서 시청료 취소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그 인도의 성자 간디의 말씀을 되새겨 볼 만한 할 겁니다. 그 간디가 한 말씀 중에서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멸망할 때 그 7가지의 그런 사회학을 일갈했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로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맞나요? 예.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논평. 예, 수고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참, 우리 파주 박사님의 이 논평을 들으니까 이 블랙리스트 참 기가 찹니다.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아까도 우리 포스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참 포청천 같은 청백리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참 우리 민초들이 포청천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는 그럴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맹쾌한 지적과 출세라면 수단과 방법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라도 짓밟고
기본 양심도 도대체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거짓으로 죄 없는 사람도 죄 만들어 잡아 가두고, 그게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닐까요? 한평생 나라에 충성한 장군 수갑 채워서 그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고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라는 전곡을 찌르는 논평,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많아서 참 정말 그죠? 그 2012년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인터뷰한 내용, 불법 사찰은 국가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탄핵도 가능하다. MB 정부 때 그 불법 사찰은 새바람핍니다. 지금 현 정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문재인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답을 분명히 국민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답을 하라고. 그 얼굴 미역을 위해서 가지 말고 이제 아스팔트 위로 나와서 내려오라고. 문재인 정권 내려오라고. 이제는 몸 빼입고 아스팔트로 나와야 돼. 진정한 야당 원내대표라면 앉아서 말로만 하지 말고 나오기 바랍니다. 나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위원회에 뭐 어물어물 하지 말고 그 드루킹 때처럼 어물어물 면죄부를 주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좋게 이야기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